다행이다. 아니, 표현이가 책을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무서웠다고 해서. 버리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책이 없어지지? 지난주에 하필 아이니가 안 와서 지난주에 나한테 수연이가 아침에 카톡했거든. 선생님도 책이 없어졌어요. 학교랑 다시 한번 찾아봐. 그래서 너 술 사야지 먹어요. 또 다음 주까지 얘기해줘. 이랬는데 다행히 다음 주에 아이니가 와서 술을 찾았어. 다행이다. 자, 종속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독립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한데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 약간 영어 단어도 있잖아.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얘는 약간 혼자의 느낌이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건 두 개가 있는데 독립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A랑 B가 원래 조건부 확률이 뭐였냐면 여기 조건부 확률에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체 경우가 아니라 A가 일어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 대한 확률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우리가 독립된 사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독립은 A랑 B가 정말 관련이 없어서 A 따로 B 따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성적을 받을 때 수학 점수를 받는 게 아이니의 실력이랑 관련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각각은 다 수학 실력이 개개인이잖아요. 서로 관련이 없지. 예를 들어 민호가 잘한다고 해서 뭐 에리미가 못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각자 개별된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독립은 그 사건이 그냥 각자 알아서 활동을 하고 서로에게 관련을 주지 않는 상태.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조건부 확률이 얘가 그냥 B에 대한 확률이랑 똑같아져. 왜냐하면 A에 대해서 얘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조건 확률을 했을 때 원래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어쨌든 똑같이 일어날 거니까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어쨌든 걔는 B에 대한 확률이랑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종속은 독립이랑 반대야. 종속은 독립이랑 달리 두 개가 연결돼서 관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이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건 확률할 때 A가 일어날 때의 B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B의 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나는 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 그냥 독립에서 그냥 그 어니콜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주머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했을 때는 무조건 뭐였냐면 지난주에 조건부 확률을 했을 때 그때 이거 그랬던 것 같은데 제비가 10개가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야. 근데 지난 시간에 당연히 조건부 확률을 하니까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먼저 뽑아. A가 뽑았는데 얘가 당첨 제비를 뽑아갔어.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에 당첨 대비가 하나가 줄어들었지? 그리고 얘가 가져간 상태에서 그냥 가. 그래서 남은 게 9개밖에 남지 않았을 때를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뽑을 때에는 A가 만약에 당첨 제비를 뽑아갔다면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9개 중에 2개가 되니까 9분의 2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만약에 A가 당첨 제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제비를 뽑아갔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뽑게 되면 일반 제비가 하나 빠지고 당첨 제비가 남아있는 거니까 9개 중에 3개가 돼서 B가 이 제비를 뽑을 확률이 마지막으로 들은 거 누구지? 저거 왜 요즘 잘 눌리냐? 모르겠어요. 저 갑자기 잠들어서 쌤이 어쩌려고 하려고 잠들고 너무해. 나를 모르고 그래서 이거 공부에 3이 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근데 이거는 얘가 왜 달라지냐면 A가 가져간 제비를 그냥 가져가고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만약에 넣었어. 다시 넣게 되면 A가 당첨을 뽑고 당첨이네? 하고 다시 넣어. 그럼 얘가 어쨌든 10개 중에 3개가 당첨 제비인 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A가 뽑든 안 뽑든 B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지. 이런 경우에 독립이 돼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B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거를 독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 사건을 알아보는 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이 되면 우리가 원래 교집합 구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P, B가 A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면 PA분의 PA 교 B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남기려면 양쪽에다가 곱하기 PA를 해줬지. 여기도 곱하기 PA를 해주죠.
그지? 그래서 얘가 약분돼. 그래서 우리가 도출했던 식이 뭐냐면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은,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와 PB바 A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어. 이걸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라면 방금 나랑 배운 거에 따르면 PB바 A는 A에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PB랑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라면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을 곱하게 되면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독립일 때만. 사실은 이거 문제를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거 중학교 때 뭔가 익숙한데? 약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뭔가 익숙한데 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이 단어를 배우지 않지. 이 단어를 배우지 않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우지 중학생들이. 그래서 어려워해. 사실 나는 학통을 해서 그런 거 몰라. 나는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어려워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면 A랑 A 여집합 그리고 B랑 B의 여사건, 여집합이 아니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이도 독립이고, 얘네 둘이 독립이라면 이렇게 두 개도 독립이고, 이렇게 두 개도 독립이고, 이렇게 두 개도 독립이에요. 얘가 그래서 여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이 어쨌든 A랑 B가 독립이라면 여사건이어도 다 같이 독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증명 과정은 이제 우리 집합에 연사했던 거 있지? 그거랑 비슷하게 얘가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독립일 때의 이 곱하기를 바꿔놓은 방법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얘네가 다 왜 독립이 되는지가 증명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 증명 과정까지 지금 당장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강남 기준으로 기말고사 범위고, 그리고 태전도 기말고사밖에 없기도 하고 해서 지금 사실 저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직접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독립일 때 P, B와 A는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독립이면 B가 A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P, B랑 똑같겠죠. 이 A에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로 되는 거니까. 근데 P, B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얘는 그냥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독립이면 A가 B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PA랑 똑같아지는데 PA는 3분의 1이라 나와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네. 선생님 이렇게 풀어드리면. 자, 여기에서 방금 내가 설명한 걸 쓰는데 우리가 A, B가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이랑 A도 똑같이 독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A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도 어떻게 바꾸냐면 P, B의 여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B가 6분의 1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야? 6분의 5. 왜냐면 1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5가 되겠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A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도 A 여사건에 대한 확률과 똑같아지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자, A, B가 독립일 때 교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PA랑 PB를 곱해. 근데 PA가 5분의 3이고 PB가 6분의 1이니까 곱하면 10분의 1이 되겠다. 계산해봐. 이거 4번도. 답이 되게 간단했던 것 같은데. 유지윤이가. 완전 간단해요. 집 가자마자 잤는데 지금까지 잔 거예요? 주말이라서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되게 따뜻하고 너무 더워요. 이따가 또 2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도. 이거 얼마냐? 2분의 1. 이거는 요즘 5분의 3이랑 6분의 5랑 곱하게 돼서 이거는 2분의 1이 나와요. 지훈이 답장 왔다. 네? 리빈이 답장 왔어. 못 오지 않을까? 자,
자, 그래서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곱해보면 돼. 자, 이거 PA랑 PB를 곱해서 아까 전에 A 교집합 B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1번에 있는 거를 한번 직접 곱해보면 PA 곱하기 PB를 하면 0.15 곱하기 0.4야. 근데 그러면 4 곱하기 15가 60이란 말이야. 근데 60인데 얘가 수호점이 하나, 둘, 세 개여서 0.060이 돼. 근데 마지막 0은 우리가 지우잖아요. 근데 곱했을 때 그게 교집합이랑 똑같다는 건 얘는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교집합이랑 똑같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PA랑 PB를 곱해봤어. 0.7 곱하기 0.3이야. 근데 곱하니까 얘는 0.21이 나왔어. 37에 21이니까. 근데 얘가 0.2랑 다르지. 교집합이랑 A, B를 곱한 걸 다르면 이건 독립이 아니라는 뜻, 즉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글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 146번에 두 양공선수 A, B가 10점 관련을 맞출 확률이 0.1, 0.8이야. 그럼 이거 두 개의 사건은 독립일까 종속일까? 관련이 있을까? 그치? 독립이지. 왜냐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실력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 내가 만약에 잘한다고 해서 너네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A가 잘한다고 해서 뭐를 못하지만 A가 더 못하지만 어쨌든 A가 잘한다고 해서 B가 더 못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독립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이고 독립이 사건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A가 맞출 확률이 0.6, B가 맞출 확률이 0.8이니까 곱하면 0.48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대부분 독립이 될 거예요. 독립과 종속을 판정하는 방법. 자, 이거 순서대로 잘 써야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이건 다 쓸게요.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A라고 한대. 그럼 내가 사건 A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1, 3, 5가 나올 수 있겠지. 1, 3, 5. 그 다음에 B는 뭐지? 3, 2 하네. 1, 2, 3. 1, 2, 3.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가 나온댔으니까 그냥 2랑 5네요. 이렇게 돼. A랑 B랑 C는 각각 이렇게 돼요. 그럼 확률로 나타내면 얼마야?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이겠지.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그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자, 그때 우리가 이게 독립인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독립인 걸 알아보려면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A랑 B를 동시에 곱한 거랑 똑같냐라고 봐주면 돼. 근데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자, A 교집합 B에 뭐 들어있어? 3. 3하고? 1. 1 들어있지. 2개 들어있지. 그럼 확률을 나타내면 얼마야? 6분의 2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PA가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어. 근데 PB가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지. 똑같아? 다르지. 다르다는 거는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종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럼 A랑 C도 한번 해볼게. A랑 C는 동시에 들어있는 게 1, 3, 5랑 2, 5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니까 5밖에 없어서 6개 중에 1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근데 A랑 C를 곱해도 6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는 두 개가 일치하니까 얘는 독립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럼 B와 C도 마찬가지인데 B랑 C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2밖에 없으니까 동시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야.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C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2 똑같이 나와서 독립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148번을 먼저 하세요. 그 동전 3번 던지는 거 이제 전체 경우 8개다. 분모는 어떻게 구하나요? 뭐라고? 6을 어떻게 하나요? 주사위 한 개 던지면 경우가 6개. 주사위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한개 물어서 소가 던지는 게 왜 8개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동전 하나 경우에서 2개밖에 없죠. 암면 됩니다. 왜 더 있죠?
근데 그 금요일 반도 더 했었어. 그래서 내가 고쳐줬거든. 정정해줬어. 세 번 중 두 번만 연속해서 안 나오냐는 말이. 두 개밖에 없어. 앞, 뒤하고 뒤, 앞밖에 없거든. 요즘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나쁜지 몰라. 원래 따뜻한 날은 미세먼지가 안 좋대요. 근데 주변에 벚꽃이 살짝 폈어요. 주변에? 응? 대체 어디? 그 광남구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 응. 계단 옆에 벚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거. 응. 거기 벚꽃이 아주 조금 폈어요. 뭐, 가다가 봤어요. 정말 갈 일이 없는 곳이네, 나한테는. 저는 맨날 가야지. 그래서 구경하다가 버리는 거 보고 도망쳤어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근데 다음 주에 춥던데. 우리라 또 꽃샘추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연아 뭐해? 응. 응? 뭐야? 응? 교집합이 들어있는 숫자가 맞는 개수를 쓰는 거예요? 몇 번에? 몇 번 풀어? 아까 선생님 하신 거. 아 저거?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확률이 빵이겠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분자가 0이면 0이잖아. 그럼 0이겠다. 유연이한테 11시까지라도 올 수 있어? 그러면 오늘 우리 가야 돼서 애매하대. 강남 이제 빠지면은 저기야 많이 유행할걸? 네? 세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확통해.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우리 유진이밖에 없는데? 저기 반은 저기야 그 금요일 반은 11명 중에 6명이 세전이야. 싹 다 빠져. 한 명 남아, 한 명. 아니, 한 명이래. 5명 남아, 5명. 선생님 왜 빠져요? 응? 선생님 왜 태전은 중간고사가 없어, 그냥. 빠져요? 확통이. 기말고사밖에 없어. 그럼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지.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계속 저기잖아. 안 하다가 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말 대비할 때 그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광남은 계속 나랑 확통을 꾸준히 하다가 하는데 태전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하라고 그런 거야. 오늘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권장하긴 하는데 본인이 불안하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다 풀었니? 막혔어요. 어디서? 마지막에서요. 마지막 뭐? 약간 마무리하는 거에서. 쌤 교집 어떻게 그려요?
뭔 말하는 건데? 48만. A와 B의 교집합은 앞면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인 거니까 2개. 8분의 2. 동전을 3번 던지잖아. 네, 세로로 3개 아니에요? 정수가? 무슨 3번 던지는데 8개라니까? 경우에서 8개라고. 왜냐면 경우에서가 얘가 앞면 뒷면 두 가지잖아. 내가 이거 3개를 던지는 게 3번 던지는 게 아니,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8개잖아. 네. 근데 A의 첫 번째가 앞면 나는 게 A잖아. 그럼 A가 첫 번째 앞면이 나온다고 내가 고정어를 박아버리면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셀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럼 두 가지니까 얘 4가지. 8분의 4. 아, 첫 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앞면은 그냥 고정이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온다는 게 어. 그냥 다 앞면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만 앞면이 나온다 이 말이었어요? 첫 번째 던진 거. 3번 던진다고 나왔으니까 내가 처음 던진 애만 앞면. 뒤에 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 그럼 두 번째 앞면인 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가 앞면이면 여기는 모르니까 2개에서 4가지. 얘는 8분의 4. 근데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건데 왜? 첫 번째만이 아니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만 앞면이면 한 개가 많아. 첫 번째 애 앞면인 거잖아. 첫 번째 애 앞면이 나오는 거는 뒤에 앞면이 또 나오는 거지. 상관없어. 이건 국어잖아. 수학이 아니라 하. 한번 보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이건 약간 언어 영역이잖아. 근데 왜 8분의 4예요? 여기 2개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2 곱하기 2라니까. 아, 2 곱하기. 그래서 4개. 뭐야? 방금 했던 말이잖아. 근데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것도 두 번째가 앞면인 건 아는데 앞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뭔지 모르니까 4개에서 8분의 4. 네? 에? 앞면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나와있어. 두 번째 앞면 나온다고. 문제 좀 읽어. 아니다. 나 아까 위에 것도 문제 안 읽은 거다. 쌤, 근데 2 곱하기는 2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둘 중에 하나라고. 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가 2개야. 아, 에? 뭐야 이 고장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근데 그 다음에 C는 연속해서 2번만 앞면에 나온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앞이라면 얘는 무조건 뒤여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앞이면 얘가 뒤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2개밖에 없어서 얘는 8분의 2. 가운데가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앞뒤 합이면 2번 연속이 안 되잖아. 그렇네요. 뭐지? 불안하면 다 써.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네. 과학관에 구했는데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단어이 막혀요. 이렇게 8개잖아. 네. 다 세면 되지. 첫 번째 앞면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 그 다음에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 두 번만 나오는 거니까 하나, 둘, 2개. 우와.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A와 B. 그럼 A와 B 교집합은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인 거니까 2개. 아, 그렇네요. 응? 왜냐면 얘가 교집합이잖아. A랑 B의 교집합이면 한국어로 패치해. 첫 번째도 앞면이어야 되고 두 번째도 앞면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앞면이려면 여기 뒤에 있는 것만 앞이냐 뒤냐 고르면 되니까 2가지잖아. 그럼 8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얘는 8분의 2야. 8분의 2. 그럼 니은은? 해볼게요. 그래. A와 C니까. 뭐죠? C는 이거 2개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A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밖에 없잖아. 한 개밖에 없으니까 8분의 1. B와 C면 C는 이거 2개밖에 없어. 근데 B는 두 번째 앞면인 거잖아. 근데 둘 다 두 번째 앞면이니까 얘는 2가지. 8분의 1. 이렇게 해줘야지. 네? 두 번째 앞면? 아. 둘 다 두 번째가 앞면이니까 둘 다잖아. 그래서 이거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8분의 2. 그거 찾아 이제 독립인 거. 귀엽네요. 이는
뭐라고? 독립인 거 똑같아야 독립이었어. 반대로 한 거 아니야 혹시? 같아야 돼요? 똑같은 게 독립이라니까. 근데 기억이은 기억 니은. 근데 이거 표정이 왜 그래? 14번 147번 뭐지? 응. 이렇게 다 종속 아닌가 다? 그쵸? 응. 뭐죠? 응. 다 종속일걸? A랑 B를 곱한 게 A 교집합 B하고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종속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 고르면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골라주면 돼요. 148번은 이렇게. 기억이 왜 독립이에요? A랑 B를 곱하면 얼만데? 8분의 1이요. 4분의 1인데? 4분의 1. 뭐지? 뭐지? 4분의 1인데? 근데 왜 같은 게 독립이래요? 왜냐면 교집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우리 A 교집합 B는 지난 시간에 PA 곱하기 PB가 A로 구한다고 했는데 독립이면 얘가 A가 B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게 PB랑 똑같다 그랬죠. 네. 곱한 게 얘랑 똑같으면 된다. 독립이면. 독립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독립인데 교집합이 보이잖아? 그럼 바로 곱하기로 바꿔야 돼. 독립, 교집합 바로 그냥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식은 뭘 다시 묻고 싶어. 다시 묶으세요. 설명 끝나고 못 걸려. 얘가 2분의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PA 여집합이랑 곱하기 몇 쓰지? PB 여는 곱하면 그게 6분의 1이야. 자, 여기서 이거 우리가 확률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난 얘랑 다르게 할 거야. 얘랑 다르게 할 건데 자, 내가 A 여집합에 대한 얘를 그냥 스몰 a라고 바꿀게. 그리고 내가 얘를 스몰 b라고 바꿀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PB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돼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B가 얼마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랑 B를 곱한 게 2분의 1이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 A 여집합을 내가 스몰 a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내가 이걸 B라고 놨어. 큰 비? 큰 B? 얘는 1-B로 쓸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이거랑 더해서 확률 전체니까 1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전체가 1이니까 얘가 B면 얘는 1-B예요. 그래서 얘한테 1-B를 곱했더니 그게 6분의 1이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얘가 A만 남기고 왜냐면 A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이거 B를 넘길게요. 그럼 넘긴다는 거는 여기 B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꾸면 A가 2B분의 1이야.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2B분의 1, 1-B는 6분의 1. 이거 분배해주면 분배를 할까? 2B를 곱해버리자. 여기다가 2B를 곱해버리면 요거 약분되면서 3분의 B 얘가 없어져. 따라서 지금까지 정리된 식이 1-B가 3분의 B이기 때문에 요거 이항시키면 1은 3분의 4B가 돼. 그럼 B가 얼마여야 돼? 4분의 3.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4분의 3이에요. 이게 스몰비 아니에요? 스몰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스몰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너무 졸려요. 다 돌릴걸? 자,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자 문제 맨 앞에 다 똑같아. 뭐가 독립이고 다 똑같아. 그래서 얘가 독립이니까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게 곱한 걸 이용해주면 돼요. 149번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서. 이것도 바꿔야 돼요? 스몰 얘기랑 거요? 49번은 안 바꿔도 돼요. 아, 그래요? 바로 풀 수 있잖아. 헐, 그래요. 그래요? 3분의 1 마이너스 1만에서 3분의 1이지 수요.
네. 쌤, 응. 151분에 두무르가 쓰는 거예요? 아니야? 어서 많이 봤는데.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는 아이예요. 어우. 처음 듣는데요, 선생님? 할 수도 있겠지만. 쟤에다가 연습을 씌우는 거예요? 어? 저기에다가 연습하고 씌워야 돼요. 151분. 아, 드모르간이 아니라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있지. 그건 드모르간 아니야, 이름.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방법. 뭐야? 사직함이 뭐였죠? 빼기가 있는 게 차집합이야. 편집합을 연습합으로 바꾸는 건요. 어떻게 바꿔? 뭐지? 나가서 A 교집합, B 여집합. 와, 완벽하다. 수학이 완벽하다. 아 맞아요. 명. 차집합이 차집합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계속 나와. 전 명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수연이 진짜 에이스였는데. 저 저식 진짜 귀에 딱 띄어지도록 계속 부르는데 까먹었네요. 다시 기억해. 또 해야 되니까. 한 학기 동안 해야 된다, 학통에서. 아직 주말 아니에요. B의 여집합은 1-B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게 됐죠? 학교는 약간 뭐랄까 문제 풀 때 쉬운데 숙제는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수업 때도 그렇게 쉽게 푸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요. 아, 내가 도움을 줬잖아. 내 도움이 들어갔더니. 지나가요. 아이나, 살아있는 거지? 귀엽지? 자분해 놓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쓰기 쉽게 생겼어. 이거 사면은 한 저장 쓰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선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 충동구매했어. 충동구매했어, 충동구매. 답이 뭐냐? 세 개 다? 와, 1번은 진짜 그냥 이걸 주는 문제네. 49번을 풀었는데요. 네. 그 밑에 문제는 모르겠어요. 49번 답이 뭐냐? 3분의 1. 1? 아, 3분의 2. 이거 3분의 2라고? 네? 아니에요? 49번 말하는 건데 나는? 3분의 1. 9분의 2잖아. 네? 에? 아, 9분의 2네요? 3분의 1. 뭐야? 뭐야? 둘이 뭐 한 거지? 너 분모를 안 곱한 건가? 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쓰는 뭐야? 왜 3이야? 뭐지? 어리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PA여 곱하기 PB여를 하면 이게 5분의 2야. 이게 얼만데? A. 아, 10분의 7. 그럼 양분의 7분의 10만 곱하면 되네. 얼마야? 아, 헐. 7분의 미쳤다. 아, PB를 구하는 거잖아. 어? 이걸 남기는 게 핵심이잖아. 네. 7분의 1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다음 소리. 잠시만요. 그럼 얘가 7분의 4잖아. 네. 그 다음 7분의 4. 근데 B 여잖아요. 그러니까 B는 7분의 4. 1에서 얘를 빼야지, 좀. 아, 실은 상태. 7분의 3 맞나요? 그럼 얘는 A 교 B요. B 교 A요.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여기 봤는데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옛날 태전 애들한테 해줬던 거 같거든. 여기서 이게 A-B가 임의하는 게 여기예요. B-A가 임의하는 게 여기거든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얘가 대칭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차집합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대칭 차집합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거랑 이거를 각자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PA, B여는 PA에다가 PB여를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되고 얘는 PB랑 PA여를 곱한 거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가 A랑 B를 알고 있으니까 A여랑 B여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각각 4분의 1이랑 6분의 1이죠. 아이나! 잠깐. 이 다음 거 다시 들어.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 합집합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합집합이면 그냥 더하면 돼요. 원래는 더하기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얘네 둘이 지금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한 다음에 그냥 덧셈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얼마냐? 기다려. 언니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더하기 6분의 5 5 네. 답은 3분의 1. 답은 3분의 1. 자, 있는 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필수집 8번은 아이나 일어나라니까 엎드리면 어떡해. 어떤 시험에 각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정해져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인이가 합격한다고 해서 수연이가 합격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각자 그냥 점수만 잘 넘기게 되면 합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이랑 을이 합격하는 거는 그냥 독립이니까 둘 다 합격할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한다면 둘 다 이거니까 교집합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원하는 거는 갑을 A라고 하고 을을 B라고 했을 때 얘가 원하는 건 A 교 B예요. 근데 이거 둘은 지금 독립이라고 아까 전에 그랬으니까 4분의 3이랑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에요. 자, 근데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이야. 그럼 이거는 갑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A의 확률을 따라가야 되고 을은 불합격이니까 6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가 하는데 PA가 4분의 3이고 을이 원래 합격하는 게 3분의 1인데 그럼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인 거니까 3분의 2를 곱해서 얘는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적어도 한 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둘 다 불합격하는 걸 뺄 거예요. 적어두니까 반대 상황을 빼야 되겠지? 이걸 빼줄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1에서 둘 다 불합격인 거니까 둘 다 6건인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에서 내가 빼야 하는 건 PA 6건은 4분의 1, B의 6건은 3분의 2. 약분하면 1-6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그냥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 사람만 완주면 그냥 A랑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두 개 다 해야겠죠? A만 완주하는 거랑 B만 완주하는 거를 다 구해서 더해야 되겠지? A랑 B 중에 누가 완주할지 모르니까. 우리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아이네가 벌써 못 버텨서 어떡해. 그래도 아이네가 책이 두 개인데 일단 다 챙겨와서 다행이다. 잠이 많아.
겨울잠자 겨울잠. 아인이 진짜 겨울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하도 토끼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요? 53번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 보소. 해볼게요. 쌤 152번 1번이가 누구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요? 얘는 둘 다 완주하는 것도 포함이잖아요. 이거 한 사람만 완주하는 거. 1번은 당연히 못생겼어요.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쵸? 못생긴 거야? 네, 맞아요. 못생겼네요. 너무해. P는 뭘까요? 응? P 5분의 3? 이거? 네. 왜? 뭐라고? A만 성공할 확률이니까 A는 성공하는 걸 갖고 온 거고 얘는 실패하는 걸 갖고 왔어. 성공할 확률이 P면은 P 실패할 확률이 1-P잖아. 쌤 밑에 처음 이거 보는 게. 트리북이에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입었어야 되는. 입었어요. 아 그래? 뭐라고 세연아? B는 실패해야 돼. A만 성공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근데 P는 성공할 확률이잖아. 그럼 실패하는 건 1-P가 돼.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면 실패하는 거는 4분의 3이잖아. 왜 4분의 3이야? 1에서 얘를 뺐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1-P를 넣는 게 맞지. B는 실패해야 된다니까. 그 B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B 확률이 P래. 문제에 나와 있는데. B가 성공할 확률이 P래. P. 수연이의 질문에 이대로 모르겠어. 다시. 모르겠어요. 다시. 뭐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P를 넣는 B가 아닌데? 아니 내가 아까 P로 놨는데 얘는 지금 P라고 줬어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가 P라고 하겠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B가 성공할 확률. P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B가 성공할 확률. 축구 선수 A가 3분의 2인 거고 B가 P인 거야. 됐어? 아 이걸 원한 거였어? 오. 에림이 아니었으면 못 알려줬을 거야 계속. 수연이 모르는 채로 넘어갔겠지? 아찔하다. 이거 국어 영역이라고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 이거 언어 영역이라고. 작업사람 도움 요청해야 돼 이거는. 작업세. 알았어. 자 독립시. 자 121쪽 내 생일. 쌤 뒤에 모른 종이가 있어요. 그냥 메모지. 자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그러면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시행을 반복하는데 걔가 전부 다 독립된 사건이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일정한 확률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있는 공식을 보기 전에 여기 예시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빠른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을 던져. 그럼 주사위 4번 던지는데 1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내가 총 4번을 하는데 1이 3번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1이 처음에 3번 1이 나오면 여기는 1이 나오면 안 돼. 그지? 그럼 만약에 1이 3번인데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경우가 따지면. 그럼 또 마찬가지로 1이 이렇게 3번 나오고 여기가 1이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처음에 1이 안 나오고 마지막 3번에서 1이 나오는 경우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전부 다 독립시행이야. 왜냐면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어.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1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두 번째 던질 때 확률이 바뀌지 않잖아. 어쨌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거는 내가 앞에서 뭐가 나왔든 간에 무조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지? 근데 두 번째에 1이 나오는 것도 6분의 1이야.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겠죠? 근데 여기도 6분의 1이죠. 근데 여기는 6분의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6분의 5의 확률이 한번 터져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두 번째도 내가 처음엔 1이 나오니까 6분의 1이야. 두 번째도 6분의 1이야. 근데 세 번째는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5가 와야 돼.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6분의 5야. 그리고 네 번째는 6분의 1이에요. 저걸 다 곱해요? 근데 그러면 곱할 건데 계산을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럼 얘는 결국은 표현하면은 6분의 1이 몇 개? 3개. 6분의 5가 몇 개? 1개가 있지. 그럼 여기는 6분의 1이 몇 개? 3개. 6분의 5가 몇 개? 그치? 그냥 순서 차이일 뿐이고 결국은 6분의 1이 3번 나오고 6분의 5가 한 번 나온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럼 근데 그게 몇 번 나와? 하나, 둘, 셋, 4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왜 4번이냐면 내가 4번의 시행을 했을 때 1이 3번 나오는 경우가 4시3이기 때문이야. 1이 3번 나오기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4번 중에 3번 1이 나오는데 그 확률에 의해서 그 시행에서 내가 6분의 1의 확률은 3번 나와야 하고 6분의 5의 확률은 한 번 나와야 한다 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그 위에 있는 공식이에요. 여기 보면 왜 4시3이에요? 4번의 시행 중에 1이 3번, 4번 중에 3번이어서 4시3이 와요. 그 공식에 여기 1번에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거 외워요가 아니라 그냥 이거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4번의 시행 중에 3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시3이고, 근데 그만큼 6분의 1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제 발생하는 확률, 내가 원하는 확률 3번 써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3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 확률이에요. 그 뒤에 오는 건. 반대 확률인데 그거는 얘가 4번 중에 3번 터졌으니까 4 빼기 3을 한 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시행이 4번을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을 던진대. 6번을 던지는데 1번 짝수의 눈이 4번 나와.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만데? 6분의 4? 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에이? 6분의 3이면 약분하면 3분의 2인가? 2분의 1이잖아. 6분의 4가 아니었네. 아, 내가 4라 그랬어? 3이라 들었다. 그 짝수가 나오는 건 2분의 1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행을 총 6번을 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1번의 시작은 6시4로 시작을 해. 6번 중에 4번이 나와야 하니까 6시4로 시작을 해서, 근데 여기서 이 4번은 뭐야? 짝수가 4번 나오는 건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4번 나오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분의 1에 반대되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똑같이? 2분의 1이겠죠?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아, 2. 6번 중에 4번은 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2번은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야 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6시4는 우리가 6시2로 바꾸는 게 빠르고, 이거 2의 4제곱분의 1에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6시2는 15가 되니까 15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그럼 2의 6제곱은 64니까 64분의 15.
이렇게. 근데 아마 계산하기 조금 괜찮은 애들로 줄 거예요. 분모는 당연히. 너무 지저분한 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는 적어도 2번이야. 적어도 2번이면은 우리가 6번 던지니까 원래 짝수가 나올 수 있는 횟수가 0번, 3번, 2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 원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0, 1, 2 다 써야겠어. 짝수가 다 짝수 나면 6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적어도 2번이라는 거는 2번부터 6번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5개 다 하는 게 빨라? 근데 0은 왜 해요? 짝수가 안 나오는 거. 0번. 그러니까 6번을 던졌을 때 짝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0번부터 맥시멈 6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적어도 2번이라는 거는 짝수가 2번인 거, 3번인 거, 4번인 거, 5번인 거, 6번인 거 다 해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다 하면 너무 많지. 그럼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전체 경우에서 얘네 둘을 구한 다음에 빼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0번인 거, 1번인 거를 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 짝수가 0번 나오는 경우는 내가 6번의 시행 중에 짝수가 나오지 않는 거니까 6시 0으로 시작을 해요. 쌤, 근데 어. 3이랑 5는 아니 이거 숫자가 아니라 짝수가 3번, 5번인 거야.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지금 모르잖아. 적어도 2번이라고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 5개라도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얘가 짝수가 한 번 나온 거랑 0번 나온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뺄 거야. 그 짝수가 안 나온 거는 6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0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내가 짝수가 나올 확률이 0번 그리고 짝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번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이 2의 6제곱이긴 한데 이게 나중 가면 확률이 바뀌거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짝수가 한 번 나오는 건 6번의 시행 중에서 짝수가 한 번 나와. 그래서 이 짝수가 나올 확률이 딱 한 번 터지게 되고 나머지 반대 상황이 몇 번? 5번 나오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하면 6시 0은 1 얘도 1 그럼 2의 6제곱분의 1 그래서 64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6시 1은 6 2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그럼 결국 64분의 6이 되겠지. 자, 근데 짝수가 0번일지 1번일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0번 또는 1번이기 때문에 얘는 둘을 어떻게 해? 더해. 그래서 얘가 64분의 7이야. 근데 이거는 얘가 0번 1번이 나오는 게 64분의 7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대한 확률은 얼마? 얼마야? 64분의 57. 57. 1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반대되는 상황을 빼면 되겠지. 답이 64분의 57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얘가 반대되는 상황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 잘 판단해 주시면 돼요. 154번이랑 155번을 한번 해볼 건데 154번의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4번인가 5번인가 하는 게 빠르겠죠? 1에서 빼는 게 아니라 155번은 어려운 거랑 같이 할 거여서 154번에 있는 2개만 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하시면 돼요. 같이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겠죠? 잘하고 있을걸요? 제 숫자가 너무 커요. 뭔데? 5C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3의 제곱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일부러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쪼갠 거거든? 쪼개봐. 예를 들어서 4분의 3의 세제곱이면 4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쪼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분모를 곱해. 오. 제가 정상 입고 아까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여기 보고 놀란 거야. 여기 이렇게 한두 번 아니고 익숙한 일이라서 나는 괜찮은데 요리 이렇게 되는데 부원장님은 더 심하게 묻어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진짜 옷이 이런 게 있어야겠다 이래서 정장을 7번 안 입으면 되지 이랬는데 엄마가 정장 입고 다니라고 해서 왜? 이러니까 맨투맨 입다가 정장 입으니까 훨씬 낫다고 갑자기 나왔어. 제가 맨투맨이 편한 거예요. 자, 3번 이길 확률 5번 참가를 해서 3번을 이겨요. 4분의 3의 확률로 3번을 이기고 4분의 1의 확률로 2번을 지겠죠? 옷이 3보다는 옷이 2가 편하겠네. 4분의 1이요? 그래요? 확률 4분의 3이잖아. 너 뭐 했는데? 저 4분의 3. 4분의 1이지. 반대되는 걸로 해야 돼. 4분의 3 빼? 아까 똑같은 거 2개가 아니라 그 1 빼기 2분의 1이 똑같이 2분의 1이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들어간 거고 이거 확률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써야 돼. 그럼 4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4의 제곱분의 1 그럼 옷이 있는 10이고 분모끼리 계산하면 4의 5제곱 3의 세제곱이죠. 답이 너무 이상한데. 그럼 1024분의 4의 5제곱이 1024예요? 2의 제곱이잖아. 맞네?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누게 되면 답은 512분의 130 와. 답입니다. 수학이 잘 된 거 없어? 확실해? 그럼 4번 이상이면 5번 중에 4번 이상이면 4번이랑 5번만 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은 그냥 반대 상황 하는 것보다 그냥 4번이고 5번이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거 4번이랑 5번을 할 거예요. 4번. 그러면 내가 5번을 시행해서 4번을 이기고 거기서 이길 확률이 4분의 3인데 그게 총 4번 터지고 반대인 4분의 1의 확률이 한 번 터지는 거. 그럼 5번 이기는 거는 5번의 시행 중에 5번을 이기고 그때 4분의 3의 확률이 5번 반대되는 확률이 빵번. 이거 쓰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통계 부분에서 이항 분포 이거 나올 때 이거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쓰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계산 어차피 1인데 안 써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쓰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C4는 5C1이니까 5 곱하기 1024분의 뭐야 12,000? 1024분의 3의 4제곱이니까 81.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1024분의 243.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024분의 324. 4로 약분하면 256분의 81. 답이 256분의 81. 진짜 너무 커요. 이 정도면 약한 건데. 근데 5 곱한 건 어디 있어요? 더 있는데. 나 왜 5 안 곱했어? 1024분의 4 바로 할게. 648? 이거 맞나? 658 아니에요? 이거 5가 405잖아. 400, 그렇네요. 4 4로 약분 또 된다. 4로 약분하면 256분의
4, 1은 4, 4, 62. 그 다음에 이거 2로 한 번 더 나누면 128분의 80. 아, 이거다. 81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256이 아니라 128이었네. 이렇게 끝내주세요. 우리 여기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여기까지요, 다. 오. 155번은 어려운 거라서. 자, 155번은 이거 상황을 이해를 한 번 더 해야 돼서 이건 조금 어려운데, 자, A번과 B번이 배구 시험을 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랑 독립시행을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보잖아? 그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선생님 몇 경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 판을 이기면은 끝난다고 하니까 세 판 했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두 번만 이기면 되잖아. A반이 두 번을 이기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A반이 두 번 이기고 끝내. 두 번째는 이건 경기를 두 번 하는 거고 두 번의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건 세 번의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시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A반이 두 경기 이겨버리고 B 게임 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고요. 세 번의 경기를 하려면 처음에 A, B가 이기거나 BA로 이겨서 마지막에 A가 이기는 경기를 하나 더 하게 되는 거를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두 경기, 세 경기가 아니라. 자, 그럼 두 경기를 하는 경우를 먼저 보면 두 경기는 되게 간단해. A가 두 번 이기면 되는데 A반이 이길 확률 3분의 2야. 그럼 그냥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죠. 얘는 9분의 4예요. A반이 그냥 두 판 이겨버리고 게임 끝내는 거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라고 했는데 세 번의 경기를 하려면 AB 또는 BA로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합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앞에 두 경기만 신경을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시행에서 A가 한 번 이겨야 돼. 근데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이고 B가 이길 확률은 그러면 3분의 1이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세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야 하니까 A가 이길 확률 3분의 2만 추가로 더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27분의 8 이건 통분하면 27분의 12 그럼 얘가 두 경기를 하게 되거나 세 경기를 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와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답은 27분의 20 압승이네. 선생님 화장실 가주세요. 설명 끝나고 가. 하나 더 설명할 거니까. 자, 독립시행률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면 이거 좀 어려워져, 점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사실 뭐 지금 당장 못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였고,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독립시행을 표현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3번 던지고, 이렇게 나오면 4번 던져. 그럼 이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내가 3번 던지는 경우. 그리고 4번 던지는 경우. 이걸로 두 가지로 일단 나눠줘야 돼요. 그지? 내가 3번일지 4번일지 모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건 3번 던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이라고 그랬어. 3의 배수 뭐 있는데 주사위에서? 3, 6. 확률로 나타내면?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지. 그럼 내가 3번을 던질 확률은 3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지게 될 거야. 그럼 4번 던지려면 확률을 나타내면 얼마여야 돼? 4. 밖에 없으니까 6분의 2. 6분의 1이겠지. 그럼 6분의 1의 확률의 동전을 4번 던져요. 그럼 3번 던지냐 4번 던지냐의 차이인 건데 이거를 먼저 놓고서 이후부터 이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원래는 이게 없잖아. 그냥 바로 그냥 4번 중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3번 던질지 4번 던질지에 대한 확률까지 계산을 한번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거 하면 돼. 자, 내가 위에 거는 3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2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건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2분의 2분의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니까. 앞뒤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을 던지는데 그때 3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2번이 나온다.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어서 이게 2번 나오고 반대되는 확률이 1번 나온다.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럼 4번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의 확률로 4번 던지게 되는데 내가 그저 4번의 시행 중에서 똑같이 앞면이 2번이 나와야 하고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식 세워주면 돼요.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식에서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걸 계산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8분의 1 그래서 이건 그냥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6분의 1 그래서 그냥 16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통분하면 16분의 2가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 16분의 3. 답은 16분의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아 뒤에 다 떠졌어. 시체 느리다.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갔다 와야지. 트리 다녀와. 156, 157.
아니야 강재야. 근데 짝수행을 한 번 나오면 응. 짝수행이 두 번 나오는 개수는 되는 거죠. 57번에 응. 짝수의 눈이 한 번 날 확률이니까 4번 던지는 시행에서는 41, 3번 던지는 시행에서는 31이 오겠지? 그러면 41에서 응.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을 해야 돼요. 4분의 1 확률이 맞다면? 구의 약수 나는 게 4분의 1이야? 10분의 3이잖아. 네. 그리고 그 뒤에 41 곱하기 10분의 3의 3번. 사시 1에 10분의 3의 1제곱 곱하기 10분의 7의 세제곱을 해야지. 9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잖아. 네. 그러니까 10분의 3을 제곱을 해야지. 4분의 1을 제곱하는 거야.
156번도 마찬가지. 흰 공들이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서 공을 꺼내면 각각의 확률이 5분의 2랑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흰 공이면은 동전을 3번 던지고 검은 공을 4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 되겠지? 경우를 나눠서 3번을 던질 때와 4번을 던질 때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3번을 던지려면 내가 일단 흰 공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5개 중에 흰 공이 2개가 있으니까 일단 5분의 2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5분의 2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3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와야 하니까 3번의 시행 중에 3번. 근데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 2분의 1의 확률이 3번 나온 거죠. 반대 확률은 0번 나왔겠죠? 333이에요. 3번의 시행 중에 3번. 그렇네요. 방금 말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검은 공에 나올 확률은 5번 중에 3번이니까 5분의 3이고 그럼 내가 4번을 던져서 3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번의 시행 중에 3번. 근데 그게 앞면이 3번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에 반대 확률이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이거는 약분데 근데 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해야겠다. 약분이 나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어. 4 2 5분의 1 맞아? 암산해가지고 잠깐만요. 나 계산 틀린 거 있어 혹시? 아니야? 자리 섞었는 줄 알겠다. 디스코드. 수연아 뭐 안 아파? 뭐 안 아파? 졸업하고 전에 딱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몸이 엄청 더워져요. 한 3초 정도? 진짜? 네. 왜지? 저는 일어나는 딱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몸이 3초 정도 막 더워져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4번 던지고 3번 던지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 민우한테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3번. 왜냐면 전 시간 애들은 시간이 모자라 숙제 논풀까지 했거든. 전 시간 그 금요일 애들은 숙제 안 하고 내쫓았어. 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공평해야 되니까. 다 지각을 하는데 뭐 내쫓을 수가 없었는데. 자, 4번이랑 3번인데 그럼 4번이냐 3번이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짝수가 적힌 공을 뽑으면 4번 된다고 했는데 짝수가 적힌 공이 10개 중에 5개 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9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와야 되는데 1, 3, 9 3개니까 10개 중에 셋, 즉 10분의 3이에요. 일단 이 확률은 그냥 고정으로 가져가는 확률이고 그 다음에 내가 4번 던지게 되는데 거기서 짝수는 1번 나와야 돼. 근데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애초에 틀렸네. 2분의 1이네. 4분의 1이 아니라 짝수는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4번의 시행 중에서 짝수가 1번 나와야 하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럼 반대의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3번의 시행을 해서 짝수를 1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2분의 1이 1번, 반대 확률이 2번. 2분의 1이었네. 시간 맞았어요. 이거? 뭐야? 잘했네. 뭐라고? 8분의 1. 그 다음에 3, 수가 별론데요? 그래서 80분의 10분. 잠깐만요. 10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네. 저 엄청 없었어? 4C 1이랑 어. 3C 1 뒤에 2분의 1이요. 어. 그 짝수의 눈이 10분의 5라서 2분의 1인 거예요?
아니 짝 주사위랑 이건 별개야 소야. 이거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공 뽑는 거는 이 하얀색으로 끝났고 이 녹색은 주사위야. 주사위에서 짝수들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인 거야. 아직 넘기면 안 돼? 네. 왜? 왜 40이고 31인지 모르겠어요. 4번 시행 중에 한 번, 3번 시행 중에 한 번입니다. 문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약수의 돈이잖아요. 아, 왜 약수의 돈이죠? 수의 돈이 없는데요? 아니 그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수아가 물어본 거랑 똑같잖아. 여기 하얀 부분에서 주머니를 쓰는 거고 이건 다 주사위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사위랑 주머니랑 동시에 하니까 다 곱하는 거잖아. 방금 수아가 물어본 거랑 뭐가 달라. 왜 30이 여기 2분의 1이에요? 세 번의 시행 중에 한 번 짝수가 한 번 나오고 홀수가 두 번. 아! 됐어? 네.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근데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거. 얘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려울걸요? 한 걸음 더 가서 나와요. 아니, 어려워요. 아니라고. 어려워요. 아니라고. 어려워요. 아니 확률과 통계가 쉽다는 게 아니라 방금 한 것보다는 쉬워요. 쌤, 이거 방정식을 이용하래요. 네. 어머요. 왜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봤던 문제거든요. 자, 한 개의 동그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대요. 근데 얘가 20점이랑 10점을 줄 때 내가 8번 던져서 100점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식을 섣불리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앞면이랑 뒷면에 대한 확률이 물론 2분의 1이지만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몇 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놓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놓으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우리 중2 아가들이 하는 거다. 아까 x랑 y가 있는데 그거를 8번 던진다고 했으니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가 앞면과 뒷면을 총 8번이 나왔어.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8이 되어야 하겠죠? 그냥 점수가 20점이 x번 나오죠. 20x. 그리고 10점이 y번 나오죠. 10y. 그렇게 했을 때 총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면 x랑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0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자. 2x에서 x를 빼면 x가 되고 y 없어지고 10 빼기 8이니까 2가 돼요. 두 개 더해서 8이라고 했으니 y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앞면이 2번 뒷면이 6번 나오도록 시행을 해주면 돼요. 자, 독립시행이지.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워야 하는 식은 나는 총 8번 중에 앞면이 2개 나와야 돼요. 뒷면으로 하려면 86을 해도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오고 그 반대되는 확률이 몇 번? 6번 나오면 돼요. 그럼 28 곱하기 2의 8제곱분의 1인데 4, 7에 28 하면은 2의 6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얘가 64분의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방정식을 세워서 얘가 아까 몇 번인지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문제겠죠. 158번만 한번 해보세요. 159번을 저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158번도 일단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주사위를 4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플러스 1이 몇 번,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와야 하는지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정민이도 합성 얘기해봐야겠다. 에? 이게 무슨 위에는 뭐 달라요. 똑같아요. 158번은. 연립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고 연립방정식 안 써도 풀 수 있기는 해. 뭘 X로 두고 뭘 Y로 두고 플러스 1이 나오는 횟수가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횟수가 Y. 얘도 답이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답이 못생겼죠. 분수는 다 못생긴 거 아닐까요? 그게 내 집. 그럼 여기 다 못생긴 건데요? 맞아요. 저 24분의 7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엄청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6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6의 4제곱? 6의 4제곱이 왜 들어가지?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면 4개잖아. 그럼 3분의 1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2로 할 수 있어서 6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쌤 시카만은 구했어요. x 플러스 y는 4. 맞죠? x-y가 2. 네? x-y가 2. 나머지 하나는. 아 x 플러스 y는 4가 맞아요? 응. 그리고 x-y는 2. 왜 x 마이너스 y가 2예요? x만큼 플러스 1이 되고 y만큼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였으면 2x 마이너스 2y였을 거야. 얘가 1이어서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근데 x 플러스 y 그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플러스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가 2면은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아니 x가 3이고 y가 1이지. x 플러스 y가 4라면 네. x 마이너스 y가 2야. 그럼 연립방식하면 x가 3이고 y가 1이잖아. 근데 식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니까 얘가 여기서 얘가 플러스 1만큼 x번 가고 마이너스 1만큼 y번 간다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인 거야. 그럼 x 플러스 y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적었잖아. 4번 던진다네. 여기서 하나 세운 거고 여기서 하나 세운 거야. 중이 이거잖아. 아니 정말 중이 이거잖아. 어렵다. 그럴 수 있지. 식 세는 거 너무 싫어요. 네? 안 맞아요 저랑. 답이 지저분한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민호 말대로 지저분할지. 안돼. 왜? 이거 지워도 되잖아. 옛날 거야. 어? 근데 이 다음에 열명 들어오려면 미리 시원하게 해놔야 돼. 그냥 쳐. 근데 니가 벗어줄까? 뭐? 수연 트리. 수연 너무. 다 했네 그러면. x랑 y는 구했어요. 너가 x가 3이라고 구했잖아. 그렇네요. 너 왜 그래? 3분의 2는 뭐예요? 6의 약수가 나랑. 그렇군. 왜 너가 구해놓고 나한테 물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이거야 내가? 답인데 얘가? 3분의 2는 6의 약수. 수아가 물어봤다. 왜 3분의 2를 못해요? 6의 약수가 나를 3분의 2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6의 낙수절? 1, 2, 3, 6이잖아. 4개잖아. 네 근데 이가 주사위는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들아 중1 거 중2 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이거 확률 이 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왜 그게 3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3분의 2가 왜 나왔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줘. 아니 문제를 잘 안 읽혀요. 문제 좀 읽어. 문제 좀. 문제 이해가 안 된 거잖아 그거는. 언어 영역이라고. 너무 계산을 귀찮게 생겼는데. 안 그래. 그래도 아래 거 완벽하게 풀었어. 밑에 거? 얘는 답이 좀 깔끔해요. 뭔데? 4분의 3. 수아야 뭐해? 그럼 답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냐 저거.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이잖아. x 더하기 2y는 x 더하기 y는 3. 그치? 얘가 다시 A로 돌아오잖아, 예림아. 얘가 1번, 2번, 3번, 네. 4번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4. 4? 이와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만큼 움직인다니까요. 문제 좀 읽으라고! 문제 읽어! 너 문제 읽고 질문해. 네. 문제 먼저 읽어. 문제 읽어, 문제.
문제 이해를 먼저 해야지. 너무 길어요. 세전도 문제. 아 선생님 저 문제 세전에서 안 읽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특히 수학 문제는 y가 1이네. x가 2고. 그다음 x 플러스 y는 3 맞네요. 응. 동전을 3번 던지니까 앞면이랑 뒷면 합쳐가지고 3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한 칸을 가고 뒷면은 2칸을 가요. 그럼 x 플러스 2y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4칸을 움직이는 뜻이겠죠. 그래서 y가 1이 나오고 x가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쓰면 내가 3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다. 깔끔한 거 이거 맞아? 네. 저는 왜 2분의 42를 1인지 했어요. 왜지? 어? 왜 2분의 1일까요? 앞면. 동전 던져서 앞면. 아 동전 슬퍼. 동전에서 앞면 나오는 건 당연히 2분의 1이잖아. 전 몰라요. 뭐 이걸 모른다고? 그럴 리가요. 저 초등학교 때 가장 피했던 문제가 소금물이랑 뭐 동전 나오고 막 달력을 찍고 되게 단순한 건데 어째서. 너무 짜증나잖아.